카카오 모빌리티가 거리가 더 멀리 있는 가맹택시에 이른바 콜 몰아주기를 하는 게 아니냐.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이 의혹에 대한 제재 심의에 들어갔습니다. IT바이오부 신동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신 기자, 일단 콜 몰아주기 논란이 뭔지부터 좀 알아보죠. 예, 일단 이 카카오가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티 블루에게 콜을 우선적으로 이제 준다는 겁니다. 네. 이번 이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이 지난 2020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.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2020년 1월 이 당시 택시 사업자 단체가 공정위에 카카오 모빌리티의 불공정 행위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를 했는데 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이제 호출 분배입니다.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운영 중인 플랫폼 서비스 카카오티에 가입한 택시 기사가 일단 일반과 가맹으로 나뉘면서 발생한 건데요. 이 비가맹 택시 기사들이 가맹 택시가 콜이 먼저 배차된다고 주장을 했고요. 이들은 일반 택시가 호출자에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배차되지 않고 더 먼 거리에 있는 가맹 택시에 호출이 돌아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. 이에 공정위가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실제 가맹 택시를 우선해서 이 카카오티 호출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이 알고리즘을 설정했는 게 아니냐 이 조사를 해왔고요. 지난해 4월 카카오 모빌리티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. 오늘 공정위가 이 전원 회의를 열고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을 이제 심의를 했고요. 아마 8일 날 최종 결과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네. 정부가 지금 플랫폼 기업들 대하는 태도를 보면 강력한 제재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 예. 오늘부터 시비가 들어가서 이제 8일에 공개. 예. 어떤 제재가 좀 예상이 됩니까?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시정 명령이라든지 아니면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. 이 사실 공정위는 이 그동안 카카오 모빌리티의 행위의 이 대표적인 경쟁 제한 유형인 이 자사 우대, 즉 자사 상품이나 이 직간접적 우대를 말하는데요. 이 자사 우대 소지가 있다고 꾸준히 의심을 해왔는데요. 즉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택시 호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 90%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활용을 해서 이 카카오티 블루에게 유리하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설정했다는 건데요. 이 앞서서 서울시도 또 조사를 했었습니다. 이 서울시가 카카오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일반 택시를 호출해서 배차에 성공한 경우 약 39%가 일반 택시가 아닌 이 가맹 택시가 배차됐다. 이렇게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러한 결과가 이 공정위의 이번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. 더욱이 공정위는 지난해 이 카카오 목통 사태 이후에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이 수차례 나타낸 점을 미뤄볼 때 이번 제재를 이제 카카오가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여기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했기에 또 이 또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. 다만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 시장 지배력 등을 고려를 했을 때 택시 호출을 제한하는 이제 시정 명령보다는 아무래도 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네. 이렇게만 들으면 상당히 불공정 영업을 한 것 같은데 카카오 모빌리티 측 주장을 들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뭐라고 해명하고 있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일단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. 자기네가 그런 알고리즘에 전혀 관여한 게 아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네. 이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적도 없고 콜 몰아주기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. 실제로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지난해 9월 외부 기관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독립기구인 이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 측에서도 이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알고리즘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카카오티의 배차는 AI로 이루어지는데요. 이 시스템상 기존 배차 수락률이 높았던 기사에게 유리하다고 이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콜 수락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비가맹 택시가 이 목적지도 표시되지 않고 강제 배차까지 되는 가맹 택시보다 이 배차 수락률이 낮은 편이라는 점을 이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 간의 차이점으로 짚었는데요. 즉 이러한 차이로 인한 결과를 곧 콜 몰아주기로까지는 볼 수는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엔 이 서로 상반된 두 개의 의견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형국입니다. 비가맹 택시가 이제 배차 거부를 하니까 알고리즘상 불이익을 받는 거다. 이게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측 주장입니다. 예. 결국에는 이제 구도를 보자면 가맹 택시 대 비가맹 택시 이런 구도로 좀 대결 구도로 흘려가는 느낌인데 예. 정확히 이제 가맹 택시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? 예, 우선 이 가맹과 비가맹으로 나뉘는 것은 이 영업 방식의 차이입니다. 이 가맹 택시라고 하면은 이 법인이나 이 개인 택시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면서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
택시 호출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이 정해진 수수료를 받습니다. 즉 이제 카카오가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하죠. 이 방금 말한 수수료가 핵심인데요. 현재 이 카카오 가맹 택시 카카오티 블루의 경우 이 수수료율이 약 20%에 달합니다. 물론 이후 여러 가지 명목으로 약 16.7%를 페이백으로 기사들에게 돌려줘서 실제 수수료는 약 한 3.3% 수준이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. 예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우버 택시는 우티인 경우에는 2.5%를 받는 것을 보면은 네. 약 카카오가 약 1% 넘게 수수료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가맹 택시 수수료가 비싸다. 기사님들 좀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겠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당연히 이 가맹 택시 가입을 좀 꺼리는 택시 기사들도 많습니다. 네. 이 수수료 문제도 있지만은 이미 카카오 가맹 택시의 가입자가 이 포화 상태라서 이 가맹 택시에 들어가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. 이 서울만 살펴봤었을 때 이 서울 가맹 택시가 약 한 14,080여 대인데 이 가운데 약 카카오티 블루만 한 200여 대에 달합니다. 거의 대부분이 카카오 가맹 택시라고 할 수 있죠. 예. 이 최근에 카카오 가맹 택시인 카카오티 블루 모집을 했었을 때 이 모집 인원이 약 50여 명이었는데 200여 명에 달하는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. 이젠 경쟁률도 상당히 치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. 수수료가 비싸도 가입을 꺼리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희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얘기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당연히 수수료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카카오티 가맹에 들어가려는 사람도 조금은 있지 않나. 이런 가맹이 이야기도 나오고 들어가면 있습니다. 어쨌거나 그 요금을 좀 비싸게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. 어느 정도 또 이득이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. 예, 그런데 그렇게 나오고 원한다고 다 가맹이 될 수 있는 건 또 아니다. 예. 이번에 만약에 제재가 현실화가 된다.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? 예, 당장 공정위가 이 카카오 모빌리티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이 경우에는 택시 호출 사업은 계속 이어갈 수 있지만 이 논란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. 이 공정위 제재를 근거로 해서 이 비가맹 택시를 중심으로 한 택시 업체들의 이 법적 대응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만약 공정위가 이 카카오의 지금의 택시 호출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가하도록 하는 수준의 이 시정 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당장 카카오 모빌리티는 물론 이 택시를 호출하는 이용자들에게도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가 있습니다. 더 멀리 살펴보면은 이번 결과가 자칫 이 모빌리티 플랫폼 혁신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가 되는데요. 만약 공정위가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내린다면은 사실상 공정위가 이 기존 산업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아무쪼록 이 모든 논의에서 이용자의 편익도 좀 가만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IT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.